역사잡기 3부 시작합니다. 지난해 7월 태안에서 있었던 이 해병대 캠프 사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사설 해병대 캠프 훈련에 참가했던 공주 사대부고 학생 5명 목숨을 잃었던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 유가족분들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라, 관련 업체 대표 구속 수사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지금 청와대 앞에서 이 100일 가까이 1인 시위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떤 사연인지 유족 대표분을 우리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이병학 군을 잃으신 그 아버님 이후식 대표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1인 시위를 하고 오셨습니까? 예, 저는 오늘 그 시위 당번이 아니라 네. 저희 김동환 아버님이 김영철 그분과 이제 내위가 이제 오늘 하셨고, 예. 저는 오늘 그 2시에 그 기자회견이 있어가지고 같이 참여했다가 예. 지금 이 스튜디오로 이제 이동했습니다. 그러면 당번을 정해서 한 가족씩 이렇게 청와대 앞에 시위를 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처음에 이제 4가족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다가 네. 지금 한 가정은 아무래도 직업이 이제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그렇죠. 어렵죠. 어려운 상태가 이제 돼서 지금 예. 빠져 있고 예. 3가족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들 자택이 지방이시잖아요. 예. 저희는 공주 사대부고가 전국 모집 학교다 보니까 어허. 학생들의 부모가 사는 지역이 다 제각기 달라요. 이우식 대표님은 어디 사세요? 저는 논산입니다. 그럼 논산에서 1인 시위 할 때마다 매번 왔다 갔다 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제가 아침에 5시 30분에 기상을 해가지고 네. 첫 고속버스를 타고 예. 청와대에 와서 시위하고 집에 돌아가면 10시쯤 됩니다. 아이고, 네. 벌써 100일 가까이 1인 시위를 하고 계시고. 예. 기자회견. 오늘 꼭 100일째입니다. 오늘이? 예. 네. 그리고 지난주에는 참여연대와 기자회견도 하셨고. 예, 맞습니다. 오늘도 또 기자회견도 하셨고. 예. 자, 뭘 요구하고 계신지를 말씀 듣기 전에 조금 한번 되돌아가 보죠. 이게 작년 7월이니까 벌써 8개월이 지났는데, 그때, 그 아드님은 어떻게 해서 그 해병대 캠프 훈련에 가게 됐었죠? 지금 충청남도에서는 아무래도 해변에 이 영업하는 이런 곳이 많아요. 예. 특히 해병대 캠프를 운영해서 예. 돈벌이를 하는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예. 이 충남도 교육청에서 해병대 캠프를 장려하고 도교육청 차원에서 예. 그리고 또 공문까지 내려보내서 권장까지 했어요. 예. 그리고 다녀와서는 또 평가까지 하는 어허. 이런 것이 맞물리다 보니까 예. 사대부고 학생들도 어쩔 수 없이 해병대 캠프에 참가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럼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전 학생을 보낸 거다? 예. 저희가 저희 아들뿐만 아니라 당시 이제 2학년이었던 전 학생들이 예. 단 열애자 한 명도 없이 모두 참가했습니다. 한꺼번에. 예. 네. 그런데 캠프가 정식 해병대 출신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운영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떤 업체에다가 의뢰를 했죠? 또 그 업체는 또 어디다가 또 그걸 또 하청을 줬죠? 공주 사대부고 이 교장 선생님이 예.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한영 TNY라는 예. 사설 업체에 예. 계약을 했습니다. 예. 근데 계약하는 과정이 따지고 묻고 조사하고 이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인 계약을 했고요. 어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표로 있는 500근 대표는 예. 작은 돈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 본인이 직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 K 코오롱 트래블이라는 업체에 코오롱 트래블. 예, 코오롱 트래블이라는 업체에 하청을 주었고 예. 또 코오롱 트래블은 해병대 리더십이라는 네. 캠프 훈련 담당 업체에 예. 또 하청을 주었어요. 재하청까지 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한영 TNY를 거쳐 코오롱 트래블을 거쳐 해병대 리더십이라는 업체로까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학생들을 저거 한 건 해병대 리더십이라는 업체가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하청의 맨 아래 단계인 재하청받은 사실 인증이 되어 있지 않은 예. 사설업체죠. 예, 사설업체이고 예. 또 아무래도 조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교관을 쓰지를 못하고 예. 그 일당 교관을 주로 써서 그 하루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훈련을 예.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당 교관. 예. 교관들이 몇 명이나 파견이 됐나요? 저희가 조사한 걸로는 약 한 20여 명이었었는데 실질적으로 투입된 인원은 한 7, 8명 정도. 예,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학교 측의 지도교사는 없었고. 예, 그 어이없게도 그 교장 선생님이 그 캠프에 참가하면서 그 교관들과 마찰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선생님들은 참여하지 마라. 가지 마라. 라고 해서 예. 선생님들은 또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죠. 전혀 참여하신 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청을 주었던 뭐 코오롱 트래블이나 뭐 한영 TNY 업체 직원들도 없었고. 예, 맞습니다. 그 한영 TNI에서는 그 일임을 했다는 이것만으로 전혀 그 뒤처리라든지 안전에 대한 준비, 의식 네.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 하청으로만 그냥 일임을 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그냥 결국 하청의 재하청을 받은 해병대 리더십에서 일당 교관들 그것도 정원에 부족한 7, 8명 정도만 나와 있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몇 박 며칠의 훈련이었죠? 2박 3일이었죠. 근데 그 사고가 난 건 며칠째였습니까? 예, 이튿날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이베스 훈련, 이 훈련이 끝나고. 아이베스 훈련이 뭡니까? 아이베스 훈련이라는 것은 그 상륙 작전을 할 때 해병대원들이 그 무동력 보트를 타고 육상으로 이제 올라오는 이런 훈련 과정이거든요. 그런 훈련 과정을 이제 답습하는 이런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 노보트를 타고 약 한 노를 젓는 보트. 예, 그렇죠. 노로 이제 젓는 보트를 타고 약 한 50m에서 80m 바다로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훈련입니다. 그럼 보트에 타고 있는 상태로 노를 저어서 나갔다가 다시 노를 저어서 돌아오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이럴 때는 다 구명조끼 입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구명조끼들 없었다면서요? 보트를 탈 때는 구명조끼를 입었었고요. 갔다 와서 이제 1조가 2조한테 구명동이를 벗어주고 넘겨주고 1조는 이제 그들이 말하는 소위 그 뒤풀이 훈련이라는 이런 훈련을 이제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사실 지금 수사상에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교육대장인 김경호라는 사람이 빠져 있었어요. 열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열애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휘 체계가 무너져 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무자격 교관이 그 무자격 교관을 시켜서 뒤풀이 훈련을 맡겼고 그 상태에서 또 그 뒤풀이 훈련이 끝났는데 완전히 끝났는데 또 무자격 교관이 우리 아이들을 뒤풀이 훈련은 어떤 걸 한 거예요? 뒤풀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뭐 뒤로 치침, 또 앞으로 치침, 또 좌로 굴러, 우로 굴러. 해변에서. 예, 맞습니다. 군대에서 하는 행위를 이제 거기서 번복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그 무자격 교관이 훈련이 다 끝났다는 그 학생들을 깊은 바다로 유인을 하게 된 거예요. 물속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구명조끼도 없이. 그렇죠. 걸어서? 예, 맞습니다. 걸어서. 저희들은 그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의혹을 많이 품고 있는데도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 거네요. 저희들이 그 공판 열렸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검사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유를 설명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그 당시 그 수사검사가 말씀하시기를 이미 본인들이 잘못했다고 시인을 했는데 굳이 그것을 왜 밝힙니까?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개 조가 그 당시 20명씩이었습니까? 10명씩? 10명씩 해가지고 이제 8개 조가 나가니까 80명이죠. 전체는 조가. 그런데 한 조별로 보트를 타고 나갔다 왔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측에서 8개 조가 동시에 나갔다가 한꺼번에 동시에 들어옵니다. 80명 단위로. 그렇죠. 그럼 80명이 와서 80명이 전체 뒤풀이 훈련도 하고. 맞습니다. 80명 전체를 끌고 바다로 들어갔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바다가 아무래도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해병대 그 인원들도 저희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도 예를 들어서 목 부위 정도 되면 상당한 위험을 느낀답니다. 저희 그 학생들 증언을 들어보니까 178cm짜리 뛰는 학생이 목이 잠기는 깊은 바다까지 들어갔다. 그리고 순간 발이 땅에 닿지 않아서 약 한 20여 명이 서로
뭐 당기고 밀고 땡기고 하다 보니까 아비규환이 발생이 됐고 네. 거기에서 그 아이들 그 학생들끼리 구조 활동을 해가지고 그나마 이제 5명이 실종되고 나머지는 구조가 된 걸로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파도가 셌나요? 그때 그 이철규 당시 교관이 저희들한테 증언한 바로는 파도가 거의 잠잠했다라고 잠잠했다. 예, 예. 그런데 아무튼 순식간에 가다가 갑자기 발이 땅에 닿지 않는 상태가 돼버렸고 예, 예. 아비규환에서 서로들 이제 손잡고 뭐 끌어당기고 이렇게 했죠. 예, 맞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아무튼 5명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예, 맞습니다. 그래요. 또 일부 보도에 의하면 그 5명 가운데 뭐 한 2명은 나머지 3명을 구하려고 하다가 또 빠졌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거는 진상이 좀 파악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 해경에서 조사한 바로는 그 5 학생 중에 2 학생은 친구들을 구조하다가 예. 그 결국 실종이 됐다라고 했고요. 나머지 3 학생에 대해서는 아직 뭐 뚜렷한 그런 증거라든가 예, 예. 또 증언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 그 5 학생들이 예. 실상적으로 누가 누구를 도와준 것이 아니라 서로가 살려고 처음에는 했었을 거예요. 당연하죠. 예, 그러니 처음에는 뭐 아수라장이 됐겠지만 예. 결과적으로 그 똑똑한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예.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려고 손에 손을 붙잡고 알겠습니다. 구조 활동을 했기 때문에 실상 거기에 증언이 없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결코 구조 활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네. 이렇게 단정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사건이 나고 뭐 경찰 다 수사를 했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또 누구누구가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우선 그 사고 업체인 그 500근 대표는 예, 한영 T&Y 그렇죠. 한영 T&Y 처음에 계약한 예. 한영 T&Y 500근 대표는 그 과실치사 혐의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요. 네. 그 수상 레저 안전법에 의해서 그 위반에 의해서 징역 6개월을 받은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그 징역 6개월도 과하다면서 지금 그 항소를 한 상태이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예, 다른 그 교관들 행위자들은 그 금고 1년 4개월에서 예. 2년까지 예. 본인들의 과실에 따라서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몇 명이요? 교관 몇 명? 교관 3명이죠. 3명. 예. 그럼 처벌받은 사람은 그 T&Y 대표 한 사람하고 교관 3명, 요 4명이 다입니까? 네, 그리고 한영 T&Y 측에 그 현장 소장격으로 인정을 해서 거기에 이제 이사 김선진 이사가 예. 또 과실치사 혐의로 해서 1년 6개월을 받았고요. 예. 또 코오롱 트래블의 또 이사라고 예. 사실은 이사가 아니지만 예. 이사라고 또 덤팽이를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조사에서 그분이 또 과실치사 혐의로 해서 네. 똑같은 1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예. 한영 T&Y 코오롱 트래블의 임원 한 사람씩은 역시 받았고. 그럼 해병대 리더십에는 그냥 교관들 3명만 처벌받은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렇죠. 그 해병대 리더십의 대표는 김창렬인데 네. 그 김창렬이가 대표가 아닌 그 코오롱 트래블의 이사가 된 것처럼 이렇게 해서 그 처벌을 받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차피 김창렬은 알겠습니다. 처벌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지금 유족들께서는 100일째 지금 1인 시위까지 하시면서 재수사 필요하다. 예, 맞습니다. 어떤 점에서 재수사가 필요합니까? 뭐가 석연치 않은 겁니까? 일단 우리 아이들이 죽은 사인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예. 그 수사 발표로 했을 당시에 갯골이 형성돼 가지고 아이들은 갯골에 빠졌었고. 갯골이 뭐죠? 갯골이라는 것은 이제 바다에 갑자기 빠질 수 있는 웅덩이가 있었다는 거죠. 움푹 파인 곳.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그곳에 빠졌고 또 그 당시에 또 파도에 휩쓸렸다. 그런 아비규환이 이렇게 발생했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날과 똑같은 조건을 갖춘 그 백중사리의 두몰인 그 9월 15일 날 저희들이 직접 해변을 찾아서 하루 종일 그곳을 연구를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곳은 딱딱한 뻘로 도저히 갯골이란 형성될 수가 없는 지역이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도도缓만하고 잠잠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사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너무 깊은 곳에 갔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수사를 맡은 그 수사 당국은
가슴 이하에 있었다. 근데 갯골에 빠져서 죽었다. 그러면 이런 식인 거죠. 가슴 이하까지만 갔고 갯골에 예. 빠진 것하고 예. 그게 아니라 너무 깊은 곳까지 데리고 간 것이다라는 것하고 예. 그게 밝혀지면 결과는 어떤 차이가 나는 겁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일단 그 인가 학력적으로 예.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는 예. 과실치사를 뭐 적용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보지만 예. 예를 들어서 너무 깊은 곳에 가서 예. 아이들이 이와 같은 사고를 당했다면 예.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이것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이 관련 그 교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질 수가 있다. 예, 당연히 달라지죠. 그래서 사실 더 중벌에 처해야 한다 그 말씀이신 겁니까?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 중벌도 중벌이지만 예.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사인은 부모가 알아야 되는 거고 예. 거기에 따라서 그 죄를 지었다면 당연히 그 죄에 합당한 죄값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예. 어떻게 본인들은 그 죄를 크게 졌는데 예. 죄를 묻는 것은 뭐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면 그들이 뉘우침이 있겠습니까? 예. 또한 그 과실치사라는 이 범위 내에서의 형량은 고작 5년이 최고형이고 예. 실질적으로 이번에 그 판결 선고공판에서도 전부 다 2년 이하로 받았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5아이가 죽어서 그들이 총 받은 것은 6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이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대표들의 잘못을 또 깊게 추궁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 관련 업체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무슨 폐업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처음에 사고가 발생을 했을 당시만 해도 그 뭐 폐업을 시키니 뭐 사설 해병대 캠프는 영원히 종식을 지켜야 되니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 그 사고 업체가 받은 행정처벌은 업무정지 2개월이에요. 업무정지도 전체 업무정지가 아니고 청소년 수련 활동에 관한 거기에 관련된 부분만 업무정지 2개월을 받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태안군청과 태안해경이 결과적으로 봐주식 행정처벌을 한 것이죠. 업무정지 2개월 부분적으로. 예. 그리고 나머지 업체들 중간에 재하청이나 이런 코오롱 트래블, 해병대 리더십 이런 업체들은요? 그런 업체들은 그 노무현 선상에서도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아예. 그래요? 예. 그럼 이 업체들은 지금도 영업합니까? 지금 그 한영 TNY도 명칭만 상호만 바꿔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전히 해병대 캠프 훈련 이런 걸로? 예. 그게 얼마 전에 그 충청투데이에서 그 기사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예. 그 기자분이 이제 알아보니까 그 현재는 손님을 받을 수 없지만 다음 달 중순부터는 손님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요. 예. 자, 또 학교 당국자들은 어떤 책임을 졌습니까? 예, 그 당시 저희 유족들이 경황도 없고 사실 유족들이 자식만 그 뒷바라지 하는데 정열을 쏟다 보니까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 유족들은 이상규 전 교장한테 교장 선생님이 사대부고 동문들과 힘을 합쳐서 유족들을 위해서 이 진상 규명이 그 왜곡되지 않도록 이렇게 도와달라라고 3차례에 저희들이 기회를 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번번이 저희 그 부탁을 그 외면하셨고 또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선생님들은 여기에 참가하지 말라는 그렇죠. 이런 중대 과실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저희 유족들은 거기에 흥분하고 교장 선생님을 용서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그 중론을 모았고 그래서 그 다음 날 파면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대부고 동창회 측에서는 굉장히 난감해서 그 당시에 이제 이정석 사무총장이라는 분을 그 사태 수습을 위해서 투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또 이정석 사무총장이라는 분이 공군 장군 출신이고 또 본인이 그 자기 명예를 걸고 해주겠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다 빠져나갔어요. 교장도? 교장 선생님은 파면은 됐는데 그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이정석 사무총장도 그 교육부와 유가족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지금 빠져나가서 그 총동창회장은 그 사무총장이 한 것은
우리가 책임질 수 없다. 더군다나 또 그 사무총장이니까 동문회 사무총장이란 그렇죠. 말이죠. 동문회 사무총장. 그래서 동문회에서는 뭘 해주겠다고 약속했죠? 처음에는 뭐 장학재단 설립이니 뭐니 이렇게 거창하게 예. 말씀을 하셨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창회장이 못하겠다. 예, 동창회장이 입장을 바꿨다 이거죠. 그렇죠. 입장을 순식간에 바꾼 거죠. 교장은 파면이 됐고 동문회는 해주기로 했던 약속이 일단 입장이 바뀐 상태고 지금 재수사 요구에 대해서는 이 경찰 당국이나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지금 수사가 이미 진행이 많이 되어 있고 유족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왜곡된 거 없다. 또 그 김태민 교관이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죽이려고 데리고 들어갔겠느냐 이러면서 본인이 그 과실치사 적용한 부분이라든가 판례를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추후도 앞으로 제가 서산지청장으로 있는 한 바뀔 상황이 아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이렇게 뭐 재수사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청와대에서 정말 겨우 내내 칼바람 맞으면서 정말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예. 겨울도 났는데 뭐 봄은 못 날 것이고 여름을 못 나겠습니까? 정말 이 사건에 대해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미래에 이런 사고가 예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끝까지 투쟁하려고 지금 마음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끝까지 받아들여질 때까지. 예, 맞습니다. 전면 재수사가 시작될 때까지. 예. 네. 그리고 사실 이런 뭐 해병대 캠프 이런 거 아예 없애자라는 얘기 잠깐 나왔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쑥 들어갔죠, 지금은. 오히려 지난 12월 달에 그 포항에서 그 해병대 캠프 하는 훈련 상황을 보도하면서 오히려 그 분위기를 또 다시 잡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네, 답답하신 마음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해병대 캠프 사고의 유족 대표 이우식 대표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죠. 안녕히 계세요.